한국이 최근 러시아의 폐선박을 대량으로 사들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 조선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폐선 처리 작업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조선 강국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러시아 폐선박 구매와 관련하여 푸틴 대통령이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내뱉은 한마디가 공개되면서 더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푸틴은 부리는 버린 것을 한국은 보물로 만든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한국 조선 기술의 위력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가 버린 낡은 군함과 쇄빙선에는 여전히 활용 가능한 첨단 기술과 희귀 금속들이 남아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한국이 차세대 함정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러시아의 쇄빙선 기술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독보적인 수준을 자랑하는데 한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조선 기술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렌즈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 폐선박에서 얻은 핵심 기술이 더해진다면 한국은 조선업뿐만 아니라 군사 함정 분야에서도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번 폐선박 매입을 두고 러시아 내부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우리가 버린 것이 한국에게는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이전에도 구소련과 러시아의 기술을 분석해 자체적인 기술로 발전시킨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전차 기술인데 러시아제 무기 체계를 분석해 한국형 무기로 재탄생시킨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번 폐선박 매입 역시 단순한 고철 처리 목적이 아니라 러시아 함정의 설계와 기술을 분석하고 한국식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신들의 기술을 흡수해 더 발전시킨다면 이는 전략적으로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이번 러시아 폐선박을 활용해 새로운 군함이나 특수선박을 개발할 경우 이는 단순한 조선업 발전을 넘어선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인 차세대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데에도 이 기술이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을 바탕으로 방산 분야에서도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KF-21 전투기와 K2 전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자립을 이루고 있다. 푸틴이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 것은 결국 한국이 조선업뿐만 아니라 군사기술에서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한국이 러시아의 폐선박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기술적 도약을 이루어낼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시장을 놓고 긴장을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인 한국과 협력해 과거 세계 조선업을 이끌었던 미국 위상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판세를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다. 3일 국내 조선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지난해 미 해군 함정 2척의 MRO 사업을 따냈다. 군수지원함 월리쉬라, 왈리스키러, 함에 이어 7함대에 배속된 급유함 유콘, 요슨스 유콘, 함의 수리 사업을 맡았다. 하나오션이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는 터닝포인트가 됐다. 매출액은 10조 7,760억 원으로 45.5% 늘었다. 영업이익이 2,379억 원으로 4분기에만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인 1,690억 원을 벌어들였다. CT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8% 증가한 1조 4,341억 원이다. 매출은 25조 5,386억 원으로 19.9% 늘었다. 현대중공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94.8% 증가한 7,052억 원이다. 조선 3사가 동시에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올해 국내 조선업계 매출은 더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대체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두 차례나 한국 조선업계의 협약 의지를 밝히는 등 긍정적인 영향 탓이다. 미 해군의 함정 MRO, 유지 보수 정비, 시장 규모는 연간 20조 원으로 추정된다. 잠수함이나 함정의 운영 기한은 최대 40년으로 주기적인 유지 보수 정비를 받아야 한다. 잠수함 한 척이 인도되면 수십 년간의 MRO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다. 국내 조선업계는 미 해군 MRO 시장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정보 분석기관 비즈윗에 따르면 세계 함정 MRO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566억 달러에서 2030년 705억 달러까지 커진다. 하나오션은 올해 MRO 사업 5,6척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수주가 늘어나면 중소조선소와 협업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하나시스템과 약 1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필리조선소, 필리시페어드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현지 사업 확대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중형 조선사인 해제중공업도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말 방사청으로 해군의 유도탄 고속함 18척의 성능 개량 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등 함정 MRO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호재를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근거는 국제비상경제법, IPA다. 1977년에 제정된 이 법은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존 협정 등을 모두 뛰어넘는 경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통령에게 주는 특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관세 전쟁에 활용했다. 통상 적대국에 제재 가할 때 사용하는 법을 동맹국 관세부과에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법령을 내세워 태도가 돌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은 해군 함정의 건조나 MRO를 외국에 맡기지 않기 위한 법령이 있다. 자국 내 선박 건조를 독점할 수 있는 일명 존스법, 존즈 액트으로 알려진 상선법, 더 머천트 머린 액트, 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반스톨렛은 법안, 국방 연방 획득 규정, 국방수권법, ND, 미국산 구매법, BA도 있다. 국내 조선업계가 2028에서 2030년 사이에 355척에 달하는 함정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들을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가능해진다. 한국, 일본 등 조선업체들이 미국 조선업체를 인수해 함정 건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수주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건조 능력으로는 2030년까지 380척 함정 유지가 어려워 국내 조선업계에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한국 내에서 미국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존스법 등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준 전북대 교수는 한국은 하루빨리 미국 정부와 조선 함정산업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신설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미 해군 수조 원짜리 항공모함을 1센트에 매각. 미 해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자랑하며 수십 척의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미 해군은 퇴역한 초대형 항공모함 USS 키티호크, USS 키티호와 USS 존 F. 케네디, USS 존 F. 케너디를 단돈 1센트에 판매했다. 이 두 항공모함은 1960년대부터 활약한 전설적인 함선이었지만 퇴역 후 막대한 유지비와 해체 비용 문제로 인해 결국 상징적인 가격의 민간 업체로 넘어갔다. 그렇다면 왜 미 해군은 이렇게 거대한 전함을 헐값에 팔아야만 했을까? 이번 글에서는 그 이유와 배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본다. 항공모함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다. 공군 기지 역할을 하며 수백 대의 전투기와 수천 명의 승조원을 운용하는 거대한 군사 자산이다. 하지만 이러한 군함도 수명이 다하면 퇴역해야 한다. 퇴역한 항공모함은 보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박물관으로 전환 길부 항공모함은 해군 역사와 군사력을 기념하기 위해 박물관으로 활용된다. 해양 생태계 조성 길부 퇴역 함선은 바다에 가라앉혀 인공암초로 활용된다. 해체 및 재활용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함선을 분해하여 금속을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항공모함은 길이 300m 이상, 무게 8에서 10만 톤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이다.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만 연간 수백억 원이 필요하다. 퇴역 후에도 이를 방치하면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와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했다. 전투기 한 대를 해체하는 것도 복잡한 작업인데 항공모함을 해체하는 과정은 더욱 어렵고 위험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거대한 크기 길이 300m 이상의 거대한 선체를 해체하려면 수년간의 작업과 전문 장비가 필요하다. 고위험 물질 포함 도래된 군함에는 성면, 방사능 물질, 독성 화학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 환경규제 선박 해체 작업은 환경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미국 내에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 해군은 퇴역 항공모함을 자체적으로 해체하기보다는 외부 업체에 이를 위탁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이었다. 미 해군이 직접 항공모함을 해체하려면 수천만 달러, 수백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민간 업체에 이를 맡기면 어떨까? 일반적으로 선박 해체 업체들은 폐역 군함을 인수한 뒤 내부 금속을 스크랩, 고철,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나 항공모함과 같은 대형 군함은 단순한 해체 작업이 아니라 환경 규제와 안전 문제로 인해 오히려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해체 업체들은 미 해군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작업을 수행한다.